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애들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6단원 이제 근대사회 전개 새로운 이제 근현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부터는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볼 수 있겠죠. 흥선대원군은 뭐 이런 통상소교 거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개혁을 한 부분에서 10년간 통치를 한 부분이지만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한 10년간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딱 10년간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개혁 부분과 외교 부분인데요. 그거를 필기를 해서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은 조금 카리스마 있게 정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 정치적인 개혁 부분, 자, 그리고 외교 부분 그렇게 나눠서 볼 건데요. 필기를 하시고 이렇게 좀 정리를 완벽히 하셔야 돼요. 개혁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정을 개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정을 좀 어느 정도 시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삼정의 문란을 시정했다. 그때 당시가 세도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 백성들의 불만이 막 폭발하고 철종 때 임술 농민봉이 일어났던 그 다음이잖아요. 삼정의 문란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죠. 먼저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세도정치 시기 때는 막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서 다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비변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자, 우리 내용은 한번 노란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비변사 폐지. 자, 비변사를 폐지하면서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비변사가 했던 일을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비변사가 했던 국가의 모든 정무는 의정부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의정부는 정치적인 것을 하고 비변사가 지금 사실 군사적인 임무만 하는 건데 임시기관인데 군사 정치 다 하는 거잖아요. 두 개로 나눕니다. 정치적인 건 원래 했던 의정부가, 군사적인 건 삼군부가.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하죠. 그래서 의정부는 정무, 삼군부는 군사. 의정부의 정자가 써 있잖아요. 정무, 삼군부의 군사 업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한 부분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러한 식의 바뀐 부분에 대해서 법전을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듭니다. 자, 우리가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거든요. 이제 이 흥선대원군은 회통, 그러니까 뭔가 좀 화통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카리스마 있게. 그래서 대전 회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 하면 역시 중요한 경복궁 중건. 뭔가 왕권의 그런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복궁을 새로 이제 중건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어디서 끌어오느냐? 100배 가치에 달하는 상평통부의 100배. 그래서 당백전이라고 해요. 당백전.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경복궁은 누가 지어요? 백성들이 짓죠. 그래서 경복궁에 그런 비용을 내기 위해서 당백전과 원납전이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는 백성들한테 사대문세라고 해서 동대문, 남대문 지나갈 때마다 문세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무가 모자라가지고 이 양반들의 묘지림도 벌목을 했습니다. 양반들의 불만이 이때부터 쌓여가기 있었죠. 그래서 당백전, 원납전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기부금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받았던 거예요. 원하면 기부해라, 원하면 납부해라. 하지만 원치 않아도 납부하게 강제 기부시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양반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부분, 거기다가 양반들의 불만이 또 폭발하게 된 것이 바로 서원정리입니다. 양반들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원들을 그때 당시는 사액서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땅도 받고 노비도 받고 책도 받고 국가에서 이런 뭐 세금이 다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너무 부족한데 서원이 구멍이다. 그래서 결국 백성을 힘들게 한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용서치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부분, 뭐 그런 부분, 뭐 이거 말고 한 개만 더 우리가 좀 어려운 걸 얘기한다면 만동묘 폐지. 만동묘라는 것은 이 명의 신종을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명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도와줬잖아요. 이것을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제조지은이다 이래가지고 명을 막 이렇게 명예 그런 황제를 제사 지내는 만동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필요 없다, 돈 든다. 그래서 만동묘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서원 정리, 만동묘 폐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변사 폐지, 요거 2개 부활, 대전회통, 경복궁중건을 위해서 화폐, 당백전, 원납전, 추가로 사대문쌤, 묘지림벌목 이런 내용도 있구나. 서원정리, 만동묘 폐지 이런 식의 개혁은 여러분들 키워드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을 시정한 부분은 3가지가 있는데 전정의 문란이 있었죠. 자, 전정의 문란에서는 은결을 색출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전정의 문란으로는 분명히 양반들이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대장이 없는 거예요. 없는 땅으로 되어 있는 거야. 숨어있는, 우리가 은폐한다고 하죠. 숨어있는 땅, 은결이라고 해요. 그거를 색출해서 다 세금을 받아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의 문란이 있었냐면 군정의 문란이 있었죠. 군포를 납부하는데 양반들은 군포를 납부 안 하는 거 왜? 학생이다, 유학이다 이래가지고 서원 출신 학생, 양반은 평생 학생이다 이러면서 안 내는 거야. 군포를. 군포 내라. 그래서 호포제로 바꾸게 돼요. 이거 때문에 또 양반의 불만이 많아졌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은 황곡의 문란이 있었죠. 환정. 그래서 황곡의 문란은 사창제, 뭔가 개인 창고를 돌아가면서 그 관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최대한 청렴 결백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창고를 관리해서 곡식을 구워주는 그런 체제로 좀 바꾸게 됩니다. 그게 개인사자 사창제예요. 그래서 전정, 군정, 황곡, 은결색출, 호포제, 사창제로 시정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나마 잘한 점은 재정을 다시 빵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채워놓은 그 재정을 이제 명성황후 때, 민씨 때 많이 잃게 되죠. 어쨌든 잘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 양반들의 불만을 사게 했던 부분, 서원정리, 호포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최익현이 고종이 이제 다 자랐는데 지금 흥선대원군이 왜 집권을 하고 있냐, 계유상소를 내게 되고, 흥선대원군은 1873년에 딱 10년의 집권기를 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하야하고 고종이 친위 정치한다. 고종 친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외교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외교 부분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의 이양선들이 계속 출몰을 했고 외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교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점차 내려오고 있는 남하하는 분위기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외국 국가니까 그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랑 한번 손을 잡아볼까 하는 손을 내밀어 봅니다. 프랑스에.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한번 러시아 남하를 막아보려고 프랑스로 한번 수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는 종교적인 일에만 관여하지 정치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자 흥선대원군이 맘상했어. 거절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기분도 나쁘고 어차피 막 천주교 박해에 대한 여론이 심해지니까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수천 명을 거의 한 8,000명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병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임 박해부터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흐름으로, 연표로, 순서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연표 문제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게 바로 1866년에 일어난 일이 되게 많은데요. 병인박해. 자, 그래서 병인박해 같은 경우에는 1866년에 1월에 일어나요. 1월 달에. 이 모두가 다 186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병인박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모두 처형시키고 정말 많이 죽였어요. 최대 박해. 이때는 목을 너무 많이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목을 자르는 산이다.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곳에 순교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 순교지에서 목을 자르면 그게 한강물로 떨어져가지고 한강물이 붉게 물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였거든요. 그래서 절두산 순교지 그쪽 가보면은 그때 막 목을 벨 때 이렇게 꼭 그런 맷돌 모양으로 해서 사람 목을 매달아 놓고 뱉던 그런 형틀이 있어요. 형틀. 그래서 이 병인박해가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인박해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해 중간에 꼈어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평양 관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제너럴 셔머너를 격침시켰던 약간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이 박규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박규수가 이때 평양 감사로 있었는데 박규수와 평양 감미들이 이 제너럴 셔머너는 그냥 상선이에요. 우리랑 외교하자 이랬는데 우리가 안 한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과 인천에서도 이렇게 한강물 타고 쭉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밀물썰물이 워낙 서해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밀물대 쭉 타고 내려왔어. 근데 갑자기 썰물이 물이 쫙 빠져버리는 거야. 우리나라의 그런 조수간만의 차가 이렇게 큰 거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거는 상선이기 때문에 큰 배라서 이 대동강 그 뻘 같은 거에 탁 찍혀버렸어. 오도 가도 못해. 물이 없어. 그래서 평양간민이 이것들 딱 걸렸다. 그래서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미국 상선입니다. 자, 그럼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 이게 한 7월 정도에 일어나요. 1866년 7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병인박해 있었죠? 이 병인박해의 보복으로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같은 병인해. 그래서 병인이고 병인 양요. 양놈들이 와서 요란을 떨었다. 그래서 병인 양요가 이제 이게 한 9월 정도 돼요. 그래서 이때 프랑스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프랑스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쳐들어옵니다. 강화도 초지진을 치고,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개의 우리가 이제 싸운 군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성군과 양원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양원수가 특히 또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한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은 한문을 쓰잖아요. 한문, 문수산성. 양원수 같은 경우에는 정족산성. 정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에다가 산성을 많이 집니다. 활을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산성을 많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활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쏘면은 엄청 속도감 있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화살비. 자, 그런 식으로 산성을 만드는데 이 정족산에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전등사라는 너무 예쁜 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화도를 놀러 가게 되면 전등사는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등사는 가는 길도 예쁘고요. 이 전등사에 가면 이 양원수 추모비 이런 식으로 양원수가 여기서 싸웠던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양원수 하면 정족산성, 한문, 한성군은 문수산성. 이 두 명의 인물만 기억하셔야 돼요. 양원수, 한성군 나오면 그건 병인양요. 어지연 나오면 신미양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병인양요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요. 오페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상인인데 얘가 이제 뭐로 하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합니다. 그 남영군 묘가 진짜 명당에다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그 남영군 묘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 영화 명당에도 나오는데요. 어떤 직관이 여기다가 털을 쓰면, 여기다가 아버지 묘를 옮기면 2대 천자가 나온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거기에 원래 절이 있었거든요. 가야사라고. 절을 다 부셔버리고 자기 아버지 묘를 써버린 거야. 근데 실제로 2대 천자가 나오긴 했어. 고종, 순종. 하지만 이제 직관이 그랬어. 2대 천자는 나오지만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약간 일제강점기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그 남영군 묘를 지금 가보잖아요. 거기 가야산 자체가 아주 명당인데 이 지역이 정말 명당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요.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지만 너무나 흥선대원이 튼튼하게 만든 나머지 도굴을 못했어. 실패했어. 그래서 도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것 때문에 뭐만 일어나?
막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유교적인 것을 건든 거잖아요. 아버지 묘를 건드려 흥선대원군이 그런 통상소교 거부 그 의지만 강해졌죠. 완전 열받게 만든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너럴 샤머노 사건, 미국이 이거를 뒤늦게 뒤끝으로, 이게 지금 1866년에 일어났는데 5년 뒤에 복수를 하러 오는 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는 1871년 연도까지는 여러분 암기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참고용으로 제가 써드립니다. 자, 신미양요 이제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신미년에 쳐들어온 거지만 여기 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신미양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미국은 로저스 제독이에요. 그래서 로저스 제독이 쳐들어와요. 미국이 또 강화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로 이제 한양으로 진입하려면 항상 강화도가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래서 로저스가 쳐들어오게 되고, 이 이름을 써드린 이유는 사료의 로즈 제독이냐 로저스 제독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 어쨌든 로저스 제독이 쳐들어와요, 강화도로. 그래서 여기서는 어제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제연이 바로 광성보에서 격퇴를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를 약탈을 해가냐면, 병인양요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규장각 의궤를 약탈을 해거든요. 약탈, 외교장각에 의궤를 약탈했고, 신미양요 때는 어제연이 가지고 있었던 수자기를 약탈해 가죠. 이 수자기는 어제연의 대표적인 그런 깃발인데, 전리품이다 해서 약탈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미양요를 겪고 나서는 이제는 다 싫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같은 해 이제 척화비를, 외놈과 교류한다는 것, 이 서양과 나라를 교류한다는 것, 나라를 파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척화비를 막 쌓게 되죠. 그래서 척화비를 건립하게 된다.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막 알렸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또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중요한 건 병인박해 때문에, 이건 병인 시리즈니까 좋죠.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렇게 화살표 해주시고,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제너럴 샤머노 사건 때문에, 아이코 부러졌다. 제너럴 샤머노 제셔 사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너럴 샤머노, 뭔가 제너럴 뭐예요? 미국 배 같죠, 제너럴 샤머노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 그러니까 사실 신미양요는 제너럴 샤머노 사건은 핑계야, 핑계. 5년 전 일을 괜히 그때 그 우리나라 국기를 불태웠다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원인이 됩니다.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 일어났고, 제너럴 샤머노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 일어났고, 하지만 전체 순서는 병인박해, 제너럴 샤머노 사건, 병인양요 모두 186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월, 7월, 9월. 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에 제시어 사건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헷갈리는 겁니다. 요거 병인박해, 병인양요, 그 다음에 제너럴 샤머노 같지만 그렇지 않다. 중간에 껴있다. 그래서 병인박해, 제너럴 샤머노 사건, 병인양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1868. 아니, 우리 아버지 묘를 도굴하더니 18, 68, 2668, 막 이런 식으로 68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페르토 도굴 사건. 이거 실패했지만 괜히 안 좋은 감정만 생겼죠. 거기다가 이제 신미양요 이후로는 척화비를 건립하게 된 거. 이 뒤에는 순서가 어렵지 않아요. 앞에가 헷갈리죠. 병인박해, 제너럴 샤머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토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요 순서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을 한번 쭉 필기를 했으니까 교재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또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근현대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자, 항상 문제를 낼 때는 뭐 공민왕의 개혁정치, 정조의 개혁정치 뭐 이런 식으로 전과는 다르게 만드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먼저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축소했다가 폐지하죠. 비변사 폐지하고 그 일을 이제 의정부는 정치적인 일을 맡고, 삼군부는 군사적인 부분을 맡고, 의정부는 정치, 삼군부는 군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변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와, 이게 말이 어렵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전회통, 육전조례 이런 식으로 이 두 개 편찬을 하게 되고요. 육전조례는 이런 육조의 사무 일들에 대한 그런 사례집을 만든 거예요. 대전회통 꼭 기억하세요. 흥선대원군은
화통하다 법전. 자, 서원은 47개만 남겨놓고 정리하고 만동묘도 없앱니다. 그 양반들의 불만 불렀어 이제.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하는 와중에 당백전, 상평통부의 100배에 달하는 당백전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여러분 교재에 써놓으세요. 물가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원납전으로 인해서 또한 양반의 불만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양반뿐만이 아니라 농민들도 불만이 생겼다. 농민들은 뭐예요? 계속 일 시키니까 당백전 저희 막 경복궁 짓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일손이 많이 들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하게 되는데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은결을 색출합니다. 호포제를 실시해서 이제 양반들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고요. 자, 그리고 사창제를 실시해서 이제 이런 주민들이 이 창고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그래서 환곡은 사창제로, 전정은 은결색출, 군정은 호포제, 환곡은 사창제로 어느 정도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해서 그전에는 삼정의 문란의 문제점은 가장 뭐냐면 세금이 잘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재정이 약간 구멍이 나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본 부분 복습하고 암기할게요. 비변사 폐지, 의정부, 상군부, 부활, 의삼 부활. 자, 그 다음에 대전 회통 꼭 기억해 주시고 서원 정리, 만동묘 철폐. 만동묘는 명나라 신종의 제사를 지는 곳이다. 제조지은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이제 연합군 보내잖아요. 여기 지원군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경복궁 중건 당백전 꼭 기억해 주시고 당백전 원남전.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양전사업 통해서 은결색출. 자, 그리고 호포제, 사창제 요 세 개. 은결색출, 호포제, 사창제 이런 식으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였다라는 거. 자, 뒷부분은 외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순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 보시면 병인박해가 먼저입니다. 1866년 많은 천주교도들을 처형하고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7월 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병인박해 1월, 제너럴 셔머너가 7월.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미국 상선이 쳐들어왔고 박 교수가 이걸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9월에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일어난 순서대로는 1, 2, 3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병인양요. 요거를 잘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로즈 제독의 강화도를 쳐들어와서 양원수 부대, 한성군 부대, 양원수는 정족산성, 한성군은 문수산성. 그래서 한문, 양원수는 정족산성. 외교장과 의궤를 약탈해 갑니다. 이 의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국가 행사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런 기록과 함께 그림도 아주 세부적으로 다 남겨놨어요. 예를 들어서 정조가 배다리를 만들고 화성에 행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성에 갔을 때 화성 성역 의궤 이래가지고 화성을 지은 모든 설계도를 의궤로 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을 지금 똑같이 고증해가지고 이제 복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거거든요. 그 의궤는 그 설계도는 투시도까지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떤 건축 자재를 썼고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뭐 며칠간 일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림도 구체적이고 그러한 의궤를 가져간 건데 다시 우리가 이제 임대 형식으로 가져왔죠. 약탈 문화재는 가져올 수 있었지만 하지만 프랑스가 돈 주고 사갔던 직지는 아직 반환이 안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1868년에 오페르토 도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약간 외세에 관련된 반대 감정이 더 이제 심해졌죠. 자, 그리고 나서 1871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거 이제 5년 뒤에 1871년에 신미 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왔어요. 신미, 미국 또 강화도에 쳐들어오는데 역시 어제연이 어디서? 광성도에서. 그래서 어제연의 수자기를 약탈해 갔죠. 수자기 약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싫어. 서양과 수교 안 할 거야. 나라를 파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척합이 걸림. 요 순서 연표로 반드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인 양요 다음에 신미양요 중간 사건이면 오페르토 도구 사건이 되는 것일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병인 양요와 뭐 신미양요와 뭐 이게 척합이 있을 때 척합이와 병인양요 사이에 들어갈 거면 신미양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순서는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병인박해, 다시 정리.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요, 오페레토 도구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오페레토 도구까지 해서 6단계잖아요. 순서만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로 이제 이 뭐 앞에 신자 1로 끝나면 신이고 6으로 끝나면 무조건 병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60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연도에는 집착하지 마시고 순서만 일단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56회, 가장 최근에 시험 본 거 56회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짜리면은 그래도 중간 난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사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료 키워드 양원수, 정족산, 전등사로 같대잖아요. 양원수, 정족산성 뭐예요? 병인 양요죠. 자, 그래서 이제 산 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한 번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총을 쏴서 적장이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서양인이 죽었다. 자, 이 서양인은 프랑스일까 미국일까? 서양인들 쫓겨가니 동료의 시체를 옆에 끼고 급히 본진으로 갔다. 양원수, 정족산 나왔기 때문에 병인 양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연, 광성보 나오면 신미양요인 거고요. 사실 신미양요 때도 많이 당하게 돼요. 우리가 뭐 그 미스터 션샤인 보면 나오죠. 무기도 다 잃고 막 흙을 뿌려가면서 끝까지 항전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는 이겼지만 진 뭐 전투다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은 끝까지 항전했다 해서 나오죠. 자, 어쨌든 양원수 정족산 나왔기 때문에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왔다라는 거, 로즈 제독이 쳐들어왔다는 거 알고 있죠. 이것의 배경은 뭡니까? 병인박해죠. 그럼 병인박해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는 건 나중에 이거의 뭐 나중에 최후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오페르트가 남영근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것도 이 이후, 이거 병인양요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원인이 아니고요.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요 말은 이 선지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위안스카이가 이제 군대가 조선에 상륙을 하게 된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그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위안스카이 군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일 양국이 들어오게 되는 텐진 조약 때문에 들어오게 돼요. 뭐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병인박해로 이게 정답이죠. 병인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엄청 처형당했다. 절두산 순교지에서 요게 병인박해, 병인양요, 병인 요렇게. 자, 그리고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1880년에 바로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가가지고 조선 책략, 조선의 외교 책략 이래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중국과 친하고 그리고 일본과 이제 연결하고 결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미국 연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친교해야 된다는 그런 책이에요. 이 조선 책략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랑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그때 배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다 이후고. 그래서 정답은 배경이 되는 건 4번이 되는 것이다.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가 조금 여러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박해다. 그렇게 해서 4번으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흥선대원군의 통상소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연표 문제 나올 수 있고 너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복습하시고요. 자, 교재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시 한번 흐름 잡으시고 그리고 연표 순서 꼭 암기하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복습해 두시고 그리고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